당신은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하죠.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사랑받고 싶어. 나한테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 그런데 이상합니다. 막상 당신에게 먼저 다가오고 매일 연락하고 아낌없이 잘해주는 사람이 나타나면 왠지 모르게 설레지 않아요. 오히려 답답하고 숨막히고 이 사람은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는 슬그머니 멀어지죠. 그러다 꼭 연락이 뜸하고 내 감정 따윈 아랑곳하지 않고 나를 1순위로 두지 않는 사람에게 온 마음을 다 갖다 바칩니다. 그 사람 문자 한 통에 하루를 통째로 갈아넣고 그 사람 기분에 따라 내 세계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게 사랑이야. 이게 진짜인 거야.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 착각이었는지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게 절대 당신 잘못이 아니라는 것도요. 심리학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행복보다 익숙함을 더 안전하다고 느낀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랑을 학습합니다. 내가 처음 경험한 사랑의 방식이 뇌에 각인되고 그게 내가 평생 사랑이라고 인식하는 기준점이 됩니다. 만약 당신이 자라면서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면 부모님이 자주 무관심했거나 감정 표현이 없었거나 잘해줬다가도 갑자기 차가워지는 예측 불가능한 환경에서 자랐다면 당신의 뇌는 그 불안한 감정을 사랑의 기본값으로 저장합니다. 그래서 다정한 사람이 나타나면 뇌가 이렇게 신호를 보냅니다. 이건 낯설어, 불편해, 뭔가 이상해. 반면 나를 들었다 놨다 하는 사람, 애매하게 굴다가 가끔 잘해주는 사람이 나타나면 뇌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 이게 익숙하다. 이게 맞아. 당신에게 다정한 사랑은 사이즈가 안 맞는 새우처럼 어색합니다. 오히려 나를 갉아먹는 사랑이 몸에 딱 맞는 낡은 옷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비극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사랑을 찾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익숙한 감정, 즉 불안, 긴장, 거절의 공포를 재현해줄 사람을 무의식적으로 찾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어린 시절 충분히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구멍을 안고 삽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걸 원초적 결핍이라고 부릅니다. 이 결핍은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성인의 연애를 망칩니다. 어떻게냐고요? 결핍을 가진 사람은 상대가 조금만 잘해줘도 폭발적으로 반응합니다. 이 사람이 나의 모든 허기를 채워줄 사람이야 라고 믿으며 전속력으로 빠져듭니다.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주는 나를 사랑받는 느낌이라는 감각에 중독되는 겁니다. 마치 오래 굶은 사람이 앞에 음식이 나타나면 맛을 음미할 겨를도 없이 폭식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그 상대가 조금이라도 멀어지거나 차가워지면 세상이 무너지는 공황이 찾아옵니다. 그 공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절대 놓을 수가 없어요.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간절함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금단 증상입니다. 마약을 끊으면 몸이 아프듯 결핍을 채워주던 사람이 떠나면 당신의 내면 아이는 극렬하게 저항합니다. 그 고통이 너무 생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이게 진짜 사랑이었구나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강도가 곧 진심은 아닙니다. 고통의 크기가 사랑의 깊이가 아닙니다. 이제 가장 잔인한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당신은 왜 자꾸 비슷한 유형의 사람을 만날까요? 매번 다른 사람을 만나지만 결말은 항상 똑같고 나는 또 같은 자리에서 울고 있을까요? 심리학자 프로이트는 이것을 반복 강박이라고 불렀습니다. 해결하지 못한 과거의 상처를 현재의 관계에서 다시 재현해 이번에는 다른 결말을 만들려는 무의식의 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어린 시절 당신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지 않았던 부모님이 있었다고 해봅시다. 그 상처는 마음 깊은 곳에서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라는 핵심 신념으로 굳어집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치유하고 싶은 무의식은 자꾸 그 부모님과 닮은 사람, 즉 나를 쉽게 사랑해주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짐하죠. 이번엔 내가 기어코 이 사람의 마음을 얻을 거야. 그러면 내 어린 시절의 패배를 되돌릴 수 있어. 이건 용기가 아닙니다. 이길 수 없는 도박판에 전 재산을 거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당신의 과거를 모르고 고칠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그냥 자기 자신일 뿐입니다. 당신의 상처를 치유해줄 의무도 능력도 그 사람에게는 없어요. 결국 당신은 또 한 번 거절당하고 무의식은 조용히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역시 나는 사랑받을 수 없어. 그리고 그 확인된 믿음을 안고 또다시 새로운 도박판을 찾아 나섭니다. 판도는 매번 조금씩 더 커집니다. 상처도 회복에 걸리는 시간도 함께요. 이것이 반복되는 겁니다.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무의식이 아직도 그 오래된 상처를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들으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나는 왜 이렇게 망가진 걸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지금 당장 그 생각을 멈춰주세요. 오늘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 익숙한 고통에 끌리는 것, 결핍을 채우려 폭식하는 것, 과거를 되돌리려 같은 사람을 찾는 것, 이것들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는 환경에서 당신이 살아남기 위해 뇌가 만들어낸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당신은 그 방식으로 충분히 잘 버텨온 겁니다. 다만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그 전략이 더 이상 당신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변화는 더 좋은 상대를 찾는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더 매력적인 내가 되는 것에서도 아니에요. 변화는 오직 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내 안에서 아직도 사랑받지 못해 웅크리고 있는 어린 나를 내가 직접 돌봐주는 것.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는 이것을 자기자비라고 불렀습니다. 타인의 사랑으로 내 구멍을 채우려 하지 않고 내가 먼저 나 자신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가장 아껴주고 예뻐해줘야 해요. 또 내가 실수했을 때, 내가 거절당했을 때, 내가 또 같은 사람에게 마음을 줘버렸을 때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대신 이렇게 말해줘야 합니다. 괜찮아.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리고 넌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이렇게 말하고 스스로를 작은 포옹과 함께 안아주세요. 이 문장이 지금 당장 믿기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공허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말을 스스로에게 반복하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그 말이 진심으로 느껴지는 날이 찾아옵니다. 그날이 바로 당신의 연애 패턴이 처음으로 달라지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사랑은 처음부터 당신 바깥에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잠깐 멈추고 자신에게 한 가지만 물어봐 주세요. 나는 지금 사랑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결핍을 채우고 있는 건가?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분석과 따뜻한 처방, 따뜻한 심리학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의 소중한 마음을 지키는 가장 첫 번째 약속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